통계로 보는 세상 노동편. 오늘은 미만율과 영향률로 본 최저임금을 다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께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였고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언론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노동계 현 정부 최저임금 전 정부와 차이 없어 더 올려야. YTN입니다. 물 건너간 만원의 약속.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나? 뉴시스네요.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공익위원 반대. 청의 의견서 전달. 매일노동뉴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 박근혜 정부 인상률은 넘을까?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통계로 보는 세상 노동편. 미만율과 영향률로 본 최저임금은 어떤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두 개념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의 비율을 산정한 지표입니다. 매년 6월 무렵 최저임금위원회에 분석 보고되는 미만율은 결국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을 파악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1-미만율은 준수율, 즉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 비율이 됩니다. 미만율이 적정 비율로 관리되고 또 최소화되어야 그만큼 최저임금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률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의 비율을 추정한 지표입니다. 금년의 경우 7월 무렵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발표하면서 영향률을 함께 발표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몇 프로의 근로자가 미만 근로자가 될지를 추정한 지표입니다. 영향률이 높으면은 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올려야 된다거나 뭔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만율과 영향률이 왜 중요한 지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적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율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적정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유사 근로자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으면 고용에 부담을 주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에 제1항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임금입니다. 적정 임금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적정 수준 내지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만율과 영향률 지표를 봐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만율과 영향률은 누가 조사할까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월정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미만율을 조사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가구조사로서 6월부터 8월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3개월 평균 임금을 1주간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서 나누어서 시급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미만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합니다. 두 통계가 국가 통계이고 많은 장점 또 그리고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먼저 미만율 수준과 추세를 보겠습니다. 자료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현재 미만율은 경제활동 부가조사에서는 16.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는 4.8%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부가조사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미만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는 12년부터 16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17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16.5%, 또 하나는 4.8%로 나와 있고 또 추세도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만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국제적인 비교가 당연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비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2015년 OECD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미만율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시 근로소득 중위수 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도 비교가 되었습니다만은 조사 대상 국가들이 거의 40%에서 60% 사이, 또 우리가 한 45% 수준으로 그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미만율이나 영향률을 좀 더 정확히 비교를 하려면은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89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를 많이 참고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2010년 평생 22년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연도별 미만율과 영향률 추세를 보면은 영향률은 3.4%에서 16.3%, 미만율은 1.6%에서 2.7% 정도입니다. 영향률은 2016년부터 특히 두 자릿수 이상의 추세를 보였지만
미만율은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와 달리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실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지역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영향률 전국 평균은 16.3%, 미만율은 전국 평균 1.6%입니다. 지역적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지만 최저임금을 사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미만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19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률은 전국 평균 6.0%고 미만율은 전국 평균 1.9%입니다. 총계 대상이나 표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다소 다르지만은 지역적 경제적 여건이 다양하지만 최저임금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사 결과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미만율이나 영향률 주로 비율을 봤습니다만은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를 보면은 좀 더 실감이 갑니다. 조사표에서 보듯이 고용부 조사 결과 16년 6월 기준 그때 112만 6천여 명이 미만 근로자였으나 19년 6월 기준 78만 8천 명으로 줄어드는 하향 추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통계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 추세를 유지하면서 19년 8월 미만 근로자가 338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계층은 어떤 산업 종사자일까요? 먼저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 조사에서 나온 78만 8천 명 중에서 우선 규모별로 보면은 5인 미만이 48만 9천 명으로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30인 미만을 보면 60만 천여 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30인 미만 종사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은 조사표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만은 뚜렷한 차이는 아닙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만 7천 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조사에서 비율로 봤을 때 예술, 여가, 운수업, 숙박, 음식업 종사자들의 경우 거의 10명 중에 1명꼴로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근로자 규모로 봤을 때는 숙박, 음식업이 가장 많고 다음 도소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보건복지 산업 종사자 순으로 미만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 조사로 조사된 338만 6천 명은 우선 규모별로 5인 미만, 특히 고용부 조사와 마찬가지로 30인 미만이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미만 근로자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연령별 역시 고용부 조사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은 다른 연령계층에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성별로는
고용부 조사보다 훨씬 더 여성이 남성보다 미만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학력별로 고용부 조사와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율로 봤을 때 고용부 조사보다 훨씬 더 가구 내 고용, 숙박, 음식업, 농립업 종사자들의 경우 거의 2명 중에 1명꼴로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은 단연 숙박, 음식업이 61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지원, 그리고 공공행정, 기타 서비스업 순으로 미만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계층은 규모별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또 60세 이상이 특히 많지만 거의 모든 연령 계층에서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성별 차이는 적으나 학력이 낮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화 수준이 낮은 숙박, 음식업, 보건복지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역할이 부족한 그런 산업 영역에 미만 근로자가 많고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도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종사자들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혜택을 못 보는 산업과 특정 계층이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최저임금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로 보는 세상 노동편, 미만율과 영향률로 본 최저임금, 이제 미만율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17년부터 19년까지 발표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만율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부가조사에서는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가볍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국가 통계의 추세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가 도입되어 보다 정확한 미만 근로자 실태가 파악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미만율과 영향률로 본 최저임금에서 앞으로 미만율이 최소화되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최저임금이 되어야만 최저임금의 헌법적 가치 또는 법률적 가치가 지켜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